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접경 지역이 있으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가 높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일기를 생각하시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라고 해봤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건데 지금의 그 엄격한 이민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그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 40% 아래로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네. 예, 거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4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No justice, no peace. Ice off our street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ve studied American government for 40 years. It's been nothing like this. To ignore what ICE is doing. I'm going to say eyes out. Crime-ridden cities are all Democrat-run cities. And if they want help, they have to ask for it. Because if we go in, all they do is complain. 아이스 아웃. 그러니까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이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요. 미국에는 우리나라 영주권자, 이민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서정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LA 옆에 얼바인 거기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 시민권자고요. 그래서 이게 좀 찬반 제가 이번에 그 결혼식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돈 집안하고 보니까 이게 그 찬반이 미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시민권자들은 또 이게 트럼프에 대해서 단속해 주는 게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또 반대의 경우 또 이게 있고요. 미국 사회가 두동강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근데 너무 단속의 정도가 좀 심하니까 주방위군이나 군대까지 동원해서 막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격 사고 나면서 조금 이게 그 비판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승훈 그 전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에콰도르에 5살 어린이가 있는데 그 아이까지 잡아갈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2명의 최근에 사상자가 났잖아요. 분명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2명의 사상자가 났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의 나라였던 미국이 영장도 없이 체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유가 사라진 미국을 용납할 수 없다. 뭐 트럼프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의 합작 법인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 기술 인력들을 체포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추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원들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제대로 건설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미국은 항상 불법 이민이든 합법적인 이민이든 많은 고기술 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불법 이민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받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적극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중간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스틴 비버라든가 빌리 아이리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입니다. 이런 배지를 달고 그래미에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이번에 텍사스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텃밭이에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압승한 곳인데 보궐선거를 했더니 민주당이 14%포인트 차이로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 사회에는 그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이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단속과 관련해서는 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다 봤거든요. 예. 정당 방위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 우세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게 선거인단 구성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A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캘리포니아가 텍사스에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궐선거이지만 큰 폭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라고 해봤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건데 지금의 그 엄격한 이민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 그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 40% 아래로 떨어지는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네. 예, 거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4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 지도를 보면요. 텍사스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저쪽 그 소위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접경 지역이 있으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추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가 높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트럼프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트럼프 일기를 생각하시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내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20년 집권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텍사스의 패배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이거는 민주당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가 어떤 거냐? 민주공화정, 자유와 평등의 가치인데 지금 미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노킹, 우리는 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폐지해라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미국민들이 ICA에서 살해당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자유와 평등을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산된 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의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위기감 자체가 민심화되는 측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타협을 하려고 할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또 마가 입장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극단적인 방식의 재역공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치닫게 됐을 때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매우 예의주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높아진 강도 자체가 민심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들을 제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트럼프가 계속 예를 들면 의외의 행동들을 취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11월 중간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그러면서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미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트럼프가 뒤로 물러나겠다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예,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다 우리의 좀 머릿속에 예.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